저 한국형 경수로의 아버지 이병영 박사님 모시고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은 좀 속이 터지는 분인데 역시 이공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참 냉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흥분 못 하는데 저 이 정부에서 지금 그 탈원전 하겠다고 이 선언을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 1년 반쯤 몰아왔는데 참 벌써 저는 1년 반 지나면서 야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할 수가 있나 정부가. 아니 지금 이 원자력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고리 1호기 세운 지부터 60년. 그죠? 처음부터 다 60년. 고리 원전 세운 게 40년이 됐는데 아니 이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을 키우기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걸 어느 대통령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대선 공약이었다고 이 산업을 없애된다는 거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저지시킬 수가 없나요? 저지시킬 방법이요?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성이 있는 정부니까 네. 곧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국형 원전은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워낙 뭐 가짜 뉴스가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UAE에 원전 수출을 할 때 경쟁국이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다 떨어뜨리고 우리가 그 20조짜리 프로젝트를 따는 것만 봐도 이게 최고의 원전인 것은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뭐 원전이 가동됨으로써 그 우선 전력 단가가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제일 그래서 낮죠. 항시 적자 기업이든 한전, 한수원이 흑자 몇 조의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으로 됐고,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가 우리가 뭐 흔히 듣지만 그게 뭐 심폐질환뿐만 아니라 하여간 그 정신질환까지 치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미수가 났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뭐 말도 못하는 건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그 미세먼지가 하나도 발생 안 하죠.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거죠. 뭐 이루 다 열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진국이 또 후진국한테 뭐 밥 못 먹으면은 음식도 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럽니다. 근데 절대로 안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술 원조입니다. 기술 원조. 기술은 안 줍니다. 기술 독립되면 떨어져 나갈 테니까. 떨어져 나가고 의존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런 일종의 기득을 침해하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뭐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해서 수십 년 늦게 시작했죠. 정말 그 사람들 막 그 원자력 발전소 기술 완성됐을 때 우리는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런 기술을 절대로 안 주는 그런 국제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해서 그때 방해 세력이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국내의 기술 방해 세력이 더 컸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슨 뭐 갈등이 있거나 이익이 상충되면은 외국 편을 드는 그런 매판 세력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기술 매판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뚫고 정말 천우신조에서 이게 그 사람들의 기술을 따로 붙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당장 그 뭐 전력을 안정되게 공해 없이 그다음에 싸게 공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그 미래 그 에너지로서 아주 유일한 그런 그 발전 도구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뭐 프랑스, 벨기에 그런 나라들은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전력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예, 자기들의 전력이 떨어지면 옆에 나와서 이렇게 옆 나라한테서 이렇게 빌려오거나 사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게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글쎄 어떤 나라가 우리가 어려울 때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줄까요? 이렇게 그 에너지 섬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은 정말 무슨 이유인지 탈원전 정책을 한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외국 나가서 40년간 사고 한 번 안 일어난 신이 주신 발전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걸 없애겠다는 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병영 박사님께서 이제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받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기술 독립을 이뤄내고 그걸 또 이제 수출하고 이걸 다 이뤄냈는데 지난번에 한번 모시려고 그랬더니 정말 속이 터져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또 내가 얘기해봐야 또 안 될 텐데 그러면서 하셨는데 오늘 용기를 내서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병영 박사께서 신한울 3, 4호기 울진에 있는 거죠. 건설 재개 지금 서명운동 들어가셨는데 예. 뭐 경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 그 전영기의 그 칼럼인 시시각각에서 그런 말이 내일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탈원전 반대 뭐 서명 그런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 것은 그 최연애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완전히 폭발적이네요. 뭐 반응이 반응이. 네. 그래서 뭐 금방 그 연말까지 100만 명이 될 것 같고 그것이 크게 그렇게 그 부각이 되면 정부도 좀 재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탈원전 다루는 것도 뭐 로직도 뭐 과학적인 근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논리적 일관성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가 이제 건설 중이었는데 그걸 멈춰 세워놓고 신고리 이제 5, 6호기 멈춰 세워놓고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해가지고 수천억 지금 재정 손실 보면서 뭐 이거는 공사 중이니까 재개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신한울 3, 4호기도 두산중공업에서 지금 5천억인가 들어가지고 지금 딱 재료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건설 중인 원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 중이었으니까 계속 이거는 뭐 하자고 그랬었다면 신한울 3, 4호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해요. 이게 두산중공업이 5천억 손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원전 산업 생태계 무너지는.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 두산중공업이 이제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큰 장치를 만들잖아요. 원자로, 터빈, 주로 핵심 부품은 원자로 터빈 그런 걸 만드는데 그게 두산중공업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납품을 합니다. 수백 개. 지금 내가 듣기에는 그 신울진 3, 4호기만 해도 한 300개 내지 500개의 중소기업이 붙어서 그렇겠죠. 일을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없어지긴 쉬운데 다시 생기긴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슴이 아프고 그게 생태계가 그렇게 파괴가 되면 하루아침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전 수출이 돼도 그걸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무망해진 거죠. 글쎄. 우리가 짓지를 않으면 그 10년, 20년 AS에 받아야 되는 나라에서 니들이 지금 안 하고 지금 자꾸 원전 산업이 위축이 되는데 기술력이 유출이 되고 그 니들 원자를 어떻게 사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도저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면은 60년, 지금 미국은 80년까지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원전을 파는 나라가 AS를 해줘야 되는데 그 파는 나라가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이걸 사느냐 이거지. 그 만약에 서명운동 해서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이,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탈원전 정책이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문가가 나뿐만이 아니니까 다른 전문가하고 상의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문가들은 거짓말들을 많이 해서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얘기는 누군가가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난 그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군다나 그랬다? 그거는 전 전혀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라는 것은 허구의 오락물 아닙니까? 네. 저도 판도라 봤어요.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다 허구야. 꾸민 얘기야.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가 있지. 근데 그 영화라든가 그런 걸 보면 이제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은 아빠 저거 사실이야? 그러고 물어보면 아, 영화나 소설은 다 꾸민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그런. 어른이 혹시나 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아, 저거는 뭐 그냥 꾸민 얘기니까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가상의 어떤 권력자라든가 뭐 정말 그런 사람이 허구의 오락물 보고 수십 년 동안 자립하느라고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진짜 에너지 없는 천연자원 없는 나라가 살 길은 이것뿐이 없다고 그래서 그 고생하면서 만든 세계 최고의 기술 앞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갈 에너지 기술을 없애는 거를 어떤 가상의 정치 지도자가 허구의 오락물을 보고 전문가들과 상의 없이 그걸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게 어디 세계 10위권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참 전혀 터무니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얘기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 실수를 한 걸로 보고 수정해 달라. 그러니까 서명 운동 뭐 이런 거 너무 오래 기다릴 거 없이 우리 그러니까 정부는 한국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항상 불러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좀 와서 얘기해봐. 그럼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러서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시고 체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진짜 국가를 위해서 좀 제고해 주십시오. 제가 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 한번 박사님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 정부의 이 주사파 이 핵심들이 한국의 핵 능력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원자로에서 우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봉에서도 플루토늄 뭐 다 추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다 우리가 우리의 왼팔 오른팔 다 자르고 핵 능력을 제로함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핵 능력은 북한만 갖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탈원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완전 음모론인 것 같은데. 아이, 그럼요. 그 음모론이지.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아이, 그럼요. 그런 뭐 그런 얘기 하시니까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원자로에서 한번 타고 나오면 그게 이제 그 플루토늄이 되잖아요. 그 우라늄이 타면 제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플루토늄은 더 강력한 핵연료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핵융합. 핵융합인데 그게 핵융합을 통한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기술이 어려워서 우리 세대에는 안 되고 다음 세대나 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그게 기술이 급작히 발전되면서 지금 프랑스에 실험들을 짓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설계만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실험로를 짓고 있어요. 이게 인공 태양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 태양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게 되면 인류는 에너지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거 아닙니까? 퓨얼이 연료가 도니까 플루토늄, 우라늄, 플루토늄, 우라늄 이렇게 도니까. 근데 우리가 원전 산업 포기하면 그런 저 인류 사적인 어떤 전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참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당연한 말씀인데 그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선진국들이 전부 다 이제 공동으로 그 실험로를 짓고 있어요. 플루토늄 핵융합 실험로를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돈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기술은 우리가 주도합니다. 그거 참 저 원자력 한 사람이지만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진짜 아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돈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그 기술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정말 꿈 같은 얘기지만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데 탈원전을 유지한다면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탈원전을 여기서 할 수가 없는 하면 거지.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근데 설마 이 정부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저는 이 혼란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원전의 그러니까 핵에 대한 불필요한 그런 그 곡해 의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박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지만 핵폭탄과 원전은 이제 원리가 똑같은 거죠. 핵폭탄은 한꺼번에 팍 터뜨려 버리는 거고 그 에너지를 저 우라늄에서 나오는 저 우라늄이 방사능 반응을 보일 때 나오는 걸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고 원전은 천천히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걸 전기로 전환하는 거고. 그렇죠. 원폭 기술 원자력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기술보다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어렵고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그럼요. 중국이 원자폭탄을 만든 것은 1968년입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자기네들이 만든 것은 최근이거든요. 뭐 2015년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럼 뭐 한 50년 걸린 거네요. 네, 원자폭탄은 쉽게 만들었고. 네, 지금 중국의 원전은 그렇게 믿질 않지만 하여간 자기네들 말로 자기네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핵폭탄하고 원자력 발전소하고 원리가 똑같지 않느냐고 그러시는데 이제 빨리 터지고 천천히 터진다고 그러는데 아예 원자력 발전소는 그 핵연료를 듬성듬성한 핵연료를 아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빨리 터질 수가 없도록. 그래서 그런 뭐 원리는 같지만 전혀 그게 원자력 발전소가 핵폭탄으로 변환된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뭐 북한이 자꾸 핵으로 우리 위협하는데 우리도 국가적인 국민적 의지로 핵폭탄 만들겠다 그러면 이 박사님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죠. 얼마 정도 있으면 플루토늄 제가 드릴 테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핵폭탄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데 평상시에 다행히 평상시에 정리된 생각이 있습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6개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세계적인 원전 기술, 더군다나 뭐 유사시에는 다량의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탈원전 참 이 누가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박사님이나 우리 저 전문가들 이제 속 터지는 거 속 터지기 전에 빨리 좀 궤도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가셔서는 원자력 기술은 신이 준 기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최근에 체코에 가셔서는 또 한국형 원전은 40년간 사고 한 번 없는 세계 최고의 원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거 이제 탈원전 정책 이거 이제 좀 그냥 약간의 그런 체면 손상의 과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끝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문재인 합니다.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해서 외국 나가서 하신 말씀대로 이 나라 망치는 길로 가지 마시고 빨리 탈원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